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막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인데요. 생계비 인상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어려운 경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공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 보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어떻게 흘러갈지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저임금 심의가 이제 시작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계가 바로 첫 번째 요구 사항을 내밀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2,000원, 시급 12,000원이죠. 예. 올해보다 24.7%. 자, 노동계는 이렇게 인상 요구 근거가 뭘까요? 사실 이례적으로 좀 빠른 시점에 12,000원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예. 이 근거를 살펴봤을 때는요, 다른 것보다는 가구 생계비 적용을 우선으로 좀 관점을 두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생계비.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좀 최저임금 논의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삶에 드는 실제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초점을 좀 맞췄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도에 5월에 발표한 최저임금 조사 결과를 바라보실 때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가구의 평균 가구 수가 2.48명으로 봤는데 그때 들어가는 생계비를 280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서 12,000원 정도 인상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생계가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게 초점이 맞춰졌었죠. 네. 그러니까 12,000원은 생계비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데 꼭 필수적이다. 이런 게 이제 노동계의 이게 첫 번째 요구잖아요.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첫 번째 얘기를 했는데 인상률이 24.7%, 1차 요구인 걸 감안하더라도 좀 높은 감이 있죠?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사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난방비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실제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폭 같은 경우가 눌러져 있었던 게 최근 들어서 뭐 30%, 40% 경우에 따라서는 뭐 물값, 수도값 같은 경우는 세가 70%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인상률을 좀 높게 측정하고 있고 2차, 3차에 걸쳐서 이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높은 인상폭을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노동계 이런 첫 번째 요구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어떤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아예 뭐 동일한 임금을 수준으로 해서 실제 인상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으면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쪽에서는 실제로 인상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를 좀 세우고 있고요. 올해 수준으로서 동결하는 게 동결하는 좋겠다.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의견이고. 만약에 이 고물가 상황에서 다시 또 최저임금이 인상하게 되면 물가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이러한 것에 대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같은 이 인상이 물가가 많이 인상되니까 생계비가 올라서 최저임금도 올려야 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인데 그대로 올렸다가 또 물가가 더 오를 우려가 있다. 그리고 다른 논리도 하나가 있는 게요.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휴수당. 일주일에 5일을 근로를 했을 때 하루치 임금을 더 이제 플러스해서 주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주게 돼 있죠. 167만 3,880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지금도 주휴수당을 만약에 포함하게 되면은 201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죠. 그 논리로 봤을 때는 1만 1,544원이기 때문에 이미 만 원이 돌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갖고 지금 경영계 쪽에서는 또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우리는 최저임금이 이미 시급 만 원을 넘어섰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경영계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럼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3월 31일 매년 3월 31일에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다가 이 최저임금 심의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 측 위원이 한 9명이 되고 사용자 측 위원이 9명이 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임명하는 9명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자체가 이 첫 번째 전원회의가 실제 4월 18일에는 좀 굉장히 이른 시기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달 18일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돼 있고요.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8월 달에 공시하도록 돼 있고 예.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뭐 둘은 워낙에 의견이 엇갈릴 테니까 그렇죠. 9대 9로 팽팽하게 나뉜다고 하고 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들의 뭐 대다수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의 어떻게 결정을 할지 좀 주목이 된다. 어떤 최저임금 결정에 좀 변수가 될까요? 뭐 당연히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요. 예. 실제 9명 공익위원 중에 8명이 예. 실질적으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총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될 게 예. 실제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또 이렇게 반대로 벗어나기도 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임금 인상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포뮬러를 만들어서 한 2년 동안 시도해본 바가 있는데 예. 그 폭에서 크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해서 차등 적용한다는 이슈에 대해서 사실 이견이 있었는데 그 이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모아질지가 좀 귀추가 주목되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업종별, 지역별로 예. 최저임금을 차등화한다. 우리는 아직 이제 최저임금이 전국에 이제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논의가 올해도 가장 중요하게 벌어질 부분이 어떤 겁니까?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다 얘기가 될까요? 사실 지역별은 다루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그래도. 차등화는 예. 작년에 이제 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예. 이미 가결을 했었는데 예. 16명이 반대하면서 부결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연구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부를 거기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제 현실적으로 네. 어려운데 업종별 차등화, 업종별에는 아무래도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좀 적게 올리자 이런 그렇죠. 논의일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올해 좀 활발하게 좀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활발하게 얘기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 임금에 대한 인상 폭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어떤 업종을 할 것인가. 업종도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한국노총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온 게 발표한 것이 예. 숙박 업종이라든지 음식 업종 같은 경우 운수 업종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차등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또 부분이고 예. 만약에 이게 차등 적용된다면 사양산업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한 연구가 있은 후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영계 쪽에서는 그걸 요구는 하는데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도 업종별 차등화는 조금 시행되고 있는 곳이 좀 있나요? 뭐 제도별로 나라는 다르지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 최저임금 자체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정했던 것이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지자체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을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이제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정하는 부분이었고 예. 또 그 지역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에서 산업계별 또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앙정부 이렇게 주도로 하니까 예. 다른 나라처럼 쉽지 그리고 않을 수도 있겠다. 하나만 더 짚고 예. 지나간다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자영업 경제, 아르바이트로 돌아가는 그 비중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게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좀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노동 개혁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네. 얘기할 때 젊은 MZ 세대 의견을 많이 들어봐라. 그래서 MZ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혹시 맞습니다. 이런 최저임금 가지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렇게 이제 맞붙을 텐데 MZ 세대의 네. 의견 어떤 변수가 될까요? 변수가 되겠지만 네. 과연 이 기존에 있었던 최저임금에서 협의할 때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좀 잘 의문감이 좀 나긴 합니다. 예. 사실상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업종별 임금격차도 심한 상황인데 예. 저희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급여가 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음식, 요식, 숙박업 그리고 여성계층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주휴수당도 실제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디까지 저희가 적용을 해서 임금 인상폭에 반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지금 최저임금 노동계는 이제 올해보다 24.7% 올려서 12,000원을 주장했지만 현재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굉장히 많다면서도요. 예, 어떻게 이런 이게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줄어든 퍼센티지입니다. 12.6% 그래요? 정도가 12.6. 예, 12.7% 정도가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2020년에 15.6%에서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수준이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업종별로 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농림어업 같은 경우는 36.6%가 최저임금 미만율에 속해 있고요. 농림업은 최저임금 못 받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숙박 음식 같은 경우도 31.2%나 됩니다. 30%가 넘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규모별로 저희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예. 5인 미만일 경우에는 30%에 육박합니다. 29.6%나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300인 이상일 경우에는 2.3%니까 네. 이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최저임금 관련 법을 어기고 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럼요. 어떻게 네. 보면 범법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또 최저임금을 한 번 더 올리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엄청난 없겠죠. 부담이 되고 지금 예, 예. 최저임금도 못 주는데 어떻게 더 올려야 네, 되느냐 맞습니다. 이런 좀 불만들이 좀 많이 예, 예. 있겠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 관련된 이제 영세 사업자라든지 예. 그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저희 시청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물가 오르고 임금 인상하고 또 물가 오르고 임금 올리고 예. 그러다 보면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좀 걱정이다.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면 브라질이라든지 어. 뭐 우리가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국가들이 이런 반복적인 현상에 의해서 예. 물가가 상승되고 다시 또 임금이 오르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예.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출발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